서양 노인들은 늙으면 다 자유롭게 산다고요. 강아지랑 해변 걷고 연금으로 와인 마시고 스페인 가서 햇빛 받고 자식 눈치 안 보고 평생 모은 돈으로 여행 다닌다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요. 스웨덴에서 자랄 때는 저는 노후라는 걸 거의 휴가처럼 상상했어요. 일을 젊을 때는 하고 나이 들면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오후는 강아지 산책하고 저녁에는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웨덴은 복지가 좋다, 노후 시스템이 좋다, 세금을 많이 내다, 나중에 늙으면은 국가가 돌봐준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직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90년대 스웨덴 이미지를 믿고 있어요. 유럽 노인은 다 여유롭고 스웨덴 노인은 다 독립적이고 프랑스 노인은 카페에서 책 읽고 이탈리아 노인은 와인 들고 웃고 북유럽 노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 듣기에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거의 광고 같아요. 문제는요, 광고는 보통 제일 좋은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계산서는 안 보여져요. 제가 한국에 살 때 가끔 만났던 나이 드신 한국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유럽에 대한 환상이 정말 강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나라 얘기만 나오면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헨리야, 나는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상상하는 유럽은 제가 아는 유럽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분 머릿속에 유럽은 운다면은 여행 가방 들고 공항에 가는 곳이에요. 제가 본 유럽은 75살이 시장에서 빵 가격 보고 몇 코로나 차이 때문에 망설이는 곳이에요. 이게 낭만인가요, 여러분? 이게 독립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혼자 버티는 거예요. 제가 스웨덴에 다시 갔을 때 2020년에 어머니 친구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대충 75살 정도였어요. 그분은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고 세금도 냈고 스웨덴 사회가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빵 하나 살 때도 계산해요. 오늘은 조금 더 산 걸 사야 하나? 이거보다 저거 더 사나? 몇 점 원도 안 되는 차이를 계속 봐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평생 일한 노인이 그 나이를 빵 앞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은 그건 전략이 아니라 사회 약속이 깨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화려한 복지국가 이미지보다 그 빵 진열대 앞에 서 있던 그분 얼굴이 더 진짜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노후를 너무 깨끗하게 상상해요.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은 노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개인의 자유롭게 사는 노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서양식 독립은 항상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가끔은 그냥 고립을 예쁘게 보장한 말이에요.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자주 오지 않고 아무도 밥 먹었는지 묻지도 않고 아빠도 혼자 병원에 예약하고 집에 며칠 동안 누워 있어도 누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물론 한국도 노인 문제가 많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한국 노인분들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분들도 진짜 많고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국이 힘드니까 서양은 전국일 거라고 믿는 순간 진짜 위험해져요. 왜냐면 거짓 환상을 보고 제도를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서양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유럽은 복지가 좋으니까 우리도 그냥 세금 더 거두면 된다. 북유럽은 이민도 받고 복지도 하니까 우리도 가능하다. 말은 쉽죠. 종이에는 쓰면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사회는 종이가 아니잖아요. 사회는 계산이에요. 실리요, 세금이요, 규칙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얼마나 진심으로 지키느냐예요. 스웨덴이 예전에 강했던 이유는 그냥 복지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규칙을 믿고 국가도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는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복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복지는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구멍난 담요가 돼요. 뭐 덮기는 덮었는데 발이 계속 차가워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말을 할게요. 복지는 착한 마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안 되는 이민 정책, 너무 넓어진 지원 대상, 세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빨리 늘어나는 구조, 규칙을 안 지켜도 계속 이해해주는 분위기, 이런 게 쌓이면은 가장 먼저 밀리는 사람은 힘없는 노인들이에요. 정치인은 계속 예쁜 말을 해요. 우리는 포용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돕습니다. 우리는 열린 나라입니다. 뭐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말 뒤에서는 평생 세금 낸 75살 노인이 삼빵을 잡고 있으면은 그건 좋은 말이 아니라 잔인한 농담이에요. 저는 이민자 자체를 공격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외국에서 산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이었고 지금 호주에서도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문제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세금은 약하게 묻고 혜택은 빠르게 주고 그 비용을 이미 세금 낸 사람에게 조용히 넘기느냐예요. 그 구조가 위험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규칙을 지키고 언어를 배우고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그 나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면은 그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규칙은 약하고 기준은 흐리고 정치는 눈치 보고 국민은 말하면은 나쁜 사람 취급받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면요, 그때부터 복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비어가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아직도 있어요. 간판도 그대로예요. 연금이라는 말도 그대로고 복지라는 말도 그대로고 북유럽이라는 이미지도 그대로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달라요. 예전만큼 못 받아요.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아요. 예전만큼 믿지 않아요.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옛날 사진을 보고 부러워해요. 마치 오래된 여행 책자 보낸 것처럼요. 와, 스웨덴은 좋겠다. 저는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왜냐면 그 안에 부러움도 있지만 한국이 자기 현재를 너무 낮게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한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모님이 밥 먹었냐고 묻는 문화, 동네에서 어르신이 무언가 들고 있으면 누군가 한번 쳐다보는 문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트 계산대 앞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끼리도 괜찮으세요? 한마디 나누는 순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들 한국 분이라서. 근데 서양에서 오래 살아보면요, 이런 작은 연결이 얼마나 큰 안정망인지 알게 돼요. 국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에 있는 사람 냄새도 중요해요. 서류상 지원은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노후, 돈은 조금 나오는데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 노후, 자식에게 부담 안 주는 독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도 부담 갖지 않은 외로움, 이게 제가 본 서양의 노후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한국이 배회할 것도 있어요. 노인을 가족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가난한 노인을 부끄러운 사람처럼 만들면 안 돼요. 일하다 늙은 사람에게는 야, 너 왜 준비 안 했냐 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차가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동시에 한국이 서양 환장에 취해서 자기 손에 있는 것까지 버리면 안 돼요. 세금만 올리면 해결된다. 국가가 다 해주면 된다. 가족 문화는 낡았다. 개인은 독립해야 성숙하다. 이런 말을 듣기에는 세련돼 보여요. 근데 제가 살아본 서양에서는 그 세련된 말 끝에 혼자 밥 먹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혼자 병원 가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혼자 계산기 두드리는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여러분,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게 독립이지, 그게 개인의 삶이지, 더 큰 어른인데 알아서 해야지. 말은 멋있어요. 근데 사람은 늙으면은 독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늙으면은 연결도 필요해요. 중동도 필요해요. 안부도 필요해요. 내가 이 사회에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느낌도 필요해요. 그걸 돈으로 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양 노후를 부러워할 때마다 조금 멈췄으면 좋겠어요. 스웨덴 노인이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유럽 노인이 다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서양에서 늙는 건 가끔 자유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생존이에요. 그리고 그 생존을 예쁜 단어로 보장해 놓은 게 바로 독립적인 노후일 때도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이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서양의 장점은 배우되 한국 안에 남아있는 연결, 책임, 가족, 동네, 기본적인 사회 신뢰를 끝까지 지킬 건지. 저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죠. 근데 아직도 고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누구를 진짜 지키고 싶으면은 여러분 연금 X만 모으면 안 돼요. 누가 그 돈을 내는지 봐야 해요. 누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봐야 해요. 그 사회가 노인을 숫자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제발 스카프 틀은 유럽 노인이 와인잔 들고 웃는 사진 하나 보고 저게 미래다 라고 믿지 마세요. 제가 본 미래는 그 사진보다 훨씬 조용했고 훨씬 차가웠고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서양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이 지켜야 할 건 서양이 이미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서양의 독립적인 우호요? 그 말 절반은 자유고 절반은 외로움이에요. 한국은 그걸 끝까지 구분해야 합니다.